제약 바이오 업계가 우주에서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CNN이 의학의 미래는 우주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바이오 업계의 우주 진출 움직임을 소개했을 정도입니다. 신약 개발사가 왜 지상의 실험실이 아닌 우주로 눈을 돌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약업계가 우주 신약 개발을 위해 가장 주목하는 곳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입니다. ISS가 우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면 미국 항공우주국이나 유럽 우주국이 제안서를 심사해 ISS 내부 실험실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상주 연구 인력이 지상 연구진의 지시대로 신약을 개발하고 결과값을 지구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바이오 업체가 ISS에 연구를 위탁하는 것이죠. 지상 연구진이 수년간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고 직접 우주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약 개발용 단백질 결정화 실험입니다. 신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같은 여러 다양한 분자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데요. 그 결과물이 신약 제조 바로 전 단계인 단백질 결정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00회 이상의 단백질 결정화 실험이 ISS 실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단백질 결정화는 단일 연구 분야 가운데 연구 횟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신소재 개발, 식물 생장 연구 등 여러 연구 분야를 제치고 말이죠. 우주신약 개발 대표 사례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타이오 제약의 연구입니다. 두 기관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듀생 근위영양증 치료제에 필요한 단백질 결정 제조에 나섰는데요. 듀생 근위영양증은 근육세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 결핍으로 발현합니다. 보통 2살에서 3살에 증상이 나타나 대부분의 환자가 10살 전후로 보행 능력을 상실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합니다. 우주에서 단백질 결정 제조에 성공한 타이오 제약은 지상 실험실에서도 똑같이 이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람다비전은 ISS 실험실 내부에서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들을 위해 인공망막 개발을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망막 내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점차 파괴해 환자의 시력을 잃게 만드는데요. 람다비전은 인공망막으로 손상된 망막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인공망막은 빛에 반응하는 박테리오 로놉신이라는 단백질 분자로 구성됩니다. 이 분자를 서로 연결한 것을 200개 층으로 쌓아 올려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공망막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분자가 고르게 분포해 단백질층의 두께가 일정해야 하는데요. 람다비전은 인공망막을 개발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ISS를 꼽은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람다비전이 원하는 대로 단백질층을 고르게 쌓아 올릴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왜 굳이 지상 실험실이 아닌 우주에서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신약 제조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이오 신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신약은 생명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유기분자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입니다. DNA와 같은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에서 생성된 단백질로 구성되는 것이죠. 바이오 신약은 바이러스와 구성요소가 같은 만큼 더 정밀하게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채취한 유기분자로 구성되는 만큼 인체에 주입해도 부작용이 적은 이점도 있고요. 바이오 신약은 이런 유기분자를 배열해 만들어지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유기분자를 나란히 연결한 뒤 차곡차곡 쌓아 올려 생성된 결정으로 제조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단백질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자가 연결돼 만들어지는 3차원 구조입니다. 분자 간 연결 구조가 어떤 형태를 갖추는지에 따라 분자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신약이 어떤 효과를 낼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유기분자가 결정화하기 위해서는 용액 상태를 거쳐야 합니다. 유기분자가 딱딱하게 굳은 고체 상태에서는 유기분자를 자유롭게 연결해 원하는 종류의 신약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기분자를 연결해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바이오 업계에 지구의 실험실은 불리한 환경입니다. 중력으로 인해 유체에 대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류현상이란 중력과 밀도차로 발생하는 유체의 순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뜨거워진 유체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낮아집니다. 밀도가 낮은 유체는 부피가 동일한 다른 유체보다 질량이 작아집니다. 유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열기구 안에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위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차가워진 유체는 중력의 영향에 커서 유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하늘에 떠오른 열기구 안에 공기를 냉각하면 열기구가 땅으로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온도 변화에도 유기분자가 존재하는 용액 내부에 대류현상이 발생합니다. 유기분자가 연결된 상태인 용액은 대류현상에 특히 취약한데요. 바이오 신약은 유기분자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신약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백질 분자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접히거나 꼬여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미노산을 다른 단백질 분자의 아미노산과 이어붙여 연결해야 최종적으로 단백질 결정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단백질 분자의 아미노산 구조가 복잡한 만큼 분자를 서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백질 분자끼리 맞물릴 수 있는 연결 부위를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니까요. 테트리스 게임에서 블록 모양을 맞춰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유기분자 용액에 대류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변한 분자가 위와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 떨어지려고 하면서 분자 간 연결 구조가 느슨해지겠죠. 그 결과 전체 분자 구조가 무너져 내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정밀한 온도 조절 장치를 갖춘 실험실도 온도 변화라는 변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실험 용기 내부에 유기분자 용액을 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용기 벽면은 외부 환경과 열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온도차로 용액 내부에 대류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경우 용기 벽면에 가까이 위치한 용액 속 분자는 부피 축소로 밀도가 높아져 아래로 이동하겠죠. 반대로 용기 벽면에 먼 곳에 있는 용액 속 분자는 부피 팽창으로 밀도가 낮아져 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유기분자의 결정 구조가 실험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것이 중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대류 현상 걱정이 없는 우주 환경을 바이오업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ISS 내부의 무중력 상태와 유사한 미세중력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세중력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ISS 내부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의 100만 분의 1 수준에 그칠 정도입니다. 중력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는 힘이 약해진 만큼 대류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 강도가 크지 않겠죠. 바이오업계가 신약 개발을 우주에서 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도 신약 개발 과정에 대류 현상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동그란 손뭉치 모양의 단백질 결정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연결해야 할 유기분자 개수가 많아 결정화에 애를 먹었죠. 대류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죠. 그 결과 회사가 의도한 것과 달리 단백질 결정이 가로로 길쭉한 일자 모양의 바늘 형태가 됐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ISS 실험실에서 단백질 결정 제조에 재도전했고 결국 동그란 손뭉치 모양의 단백질 결정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에서 단백질 분자를 결정으로 만들 경우 누릴 수 있는 여러 이점이 밝혀졌다며 우주 의약품이 생산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제조하는 장소로 우주는 매력적인 입지가 아닙니다. 설비 조립에 필요한 기자재를 우주선에 실어 쏘아 올려야 하는데요. 1차적으로 우주선 발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후 기자재로 설비를 조립할 인력이 우주에 상주해야 하겠죠. 이 때문에 개발된 신약을 우주에서 대신 생산하는 우주 바이오 파운드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계 전문 팹리스가 전달한 설계도에 맞춰 칩을 제조하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드리 회사처럼 말이죠. 레드와이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이 회사는 우주선 장비와 우주정거장 구조물 등을 개발하는 우주 인프라 회사입니다. 레드와이어는 최근 상자 안의 신약 제조실로 불리는 필박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박스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단백질 결정을 우주에서 제조할 수 있는 툴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에 각각 2세트씩 총 4세트의 주사기가 단백질 용액을 담고 있는데요. 주사기와 연결하는 튜브를 통해 4개의 투명한 원통형 배양기로 용액이 이동하면 배양기가 단백질 결합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자 가운데 위치한 현미경이 단백질 분자 연결 과정을 기록하고 결과값을 지상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필박스는 단백질 분자를 결정으로 만드는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툴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112가 필박스의 단골인데요. 지금까지 3차례 신약 후보 물질을 필박스에 담아 ISS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에서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선 것이죠. 의약품 제조 공간으로 쓰이는 ISS 실험실마저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미국 스타트업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는 지난해 자체 우주선 위제바고 1호를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에 실어 우주 궤도에 배치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ISS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미세중력 환경을 구현하고 의약품 제조 설비까지 갖춰 알약 형태 의약품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위제바고 1호는 올 2월 미국 유타 사막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지구에서 수거한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분자 구조가 제조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 1500도에 달하는 고온을 버티고 의약품이 온전하게 지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향후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는 의약품 제조 설비 탑재량을 대폭 늘린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에서 한 번에 더 많은 신약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약 생산 의뢰 비용이 낮아져 바이오 업계의 우주 신약 제조 문턱이 낮아지겠죠. 우주 신약 개발 경쟁은 제약 바이오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 위고비를 출시한 것처럼요.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비만약이 신약 개발의 주요 키워드가 됐죠. 마찬가지로 최초의 우주 신약을 출시하는 기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